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그 인간하고 이혼한 상태예요. 저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우리라는 울타리를 함께 지켜가는 일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갈등이 처음엔 그냥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 생각하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 남편은 저를 평생 함께할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상대로만 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걸 깨달은 건 남편이 친정 식구들을 대할 때였습니다. 남편은 제 친정 식구들과 식사를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밥값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이번엔 내가 내야지 싶어 제가 결제했어요. 하지만 2번, 3번, 4번 결제할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반복되니까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매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번은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사위니까 장인 장모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의라고도 생각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제 친정 자리에서는 늘 손을 턱에 괴고 앉아 계산서를 내미는 순간까지 모른 척 했습니다. 이게 몇 번이고 반복되니 제 자존심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셨지만 분명 속으로는 씁쓸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한 번은 따져 물었고 제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난 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는 결심이 들었고 그렇게 이혼했어요. 그러던 중 친정 엄마에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막힌 복수를 생각했고 그렇게 남편을 참교육시켜준 뒤 이혼했어요. 오늘은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남편의 민낯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사이다 같은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만남은 흔한 소개팅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자주 가던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퇴근 후 들른 그곳에서 우연히 자주 마주치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저는 늘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정리했는데 그 카페의 단골 중 한 명이었던 남편도 항상 같은 시간대에 와 있었습니다. 몇 번 마주치다 보니 눈인사가 오갔고 어느 날은 우연히 제가 자리에 두고 간 펜을 그가 챙겨서 돌려주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사에서 출발한 관계가 한 달쯤 지나 자연스러운 저녁 식사 자리로 이어졌고 그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되었어요. 남편을 지켜보니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 중에도 괜히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듣더군요. 그런 태도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었고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연애가 시작된 후에도 그는 늘 제가 편안하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제가 퇴근이 늦어져 지하철 막차 시간을 맞추지 못할까봐 일부러 퇴근길을 돌아 제 회사 앞까지 와주기도 했고 주말이면 일주일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본인이 운전기사 한다며 제가 좋아하는 드라이브 코스를 함께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밤새 졸음을 참고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기다려줬고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예민할 때도 무조건 달래거나 훈계하지 않고 제 감정을 충분히 쏟아내게 내버려 두더군요. 그러고는 한참 후에 다 털어냈으면 이제 같이 밥 먹자라며 웃으며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 덕분에 저는 안정감을 느꼈고 그게 남편의 평생의 동반자로 믿게 된 가장 큰 이유였어요. 1년 조금 넘게 연애가 이어지자 저는 남편에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어요. 결국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남편이 제 부모님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아빠가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하셨을 때 남편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를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이니 누구보다 사랑하며 아끼겠습니다. 물론 장인 장모님께도 누구보다 든든한 사위가 되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소중한 딸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 저희 아빠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며 흐뭇하게 웃으셨고 엄마 역시 남편을 좋아하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대로 점수를 따게 됐고 친정부모님께 예쁨 받는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때 깨달았어요. 진심을 담은 행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아직 든든한 사위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사르르 녹으셨어요. 이래서 말 한마디로 천장빚을 갚는다고 하나 봅니다. 아무튼 친정 부모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남편을 보고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내 결혼은 분명 잘 될 거야 라고 확신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모습과 책임감 있는 말이 모두 진심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서 철저히 깨져버릴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정말 든든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친정부모님 눈에도 그렇고 제 눈에도 마찬가지로요. 결혼 후에는 안 그랬지만 결혼 전에는 친정부모님 앞에서는 늘 먼저 나서서 계산하려고 했고 말도 어찌나 번듯하게 하는지 엄마랑 아빠가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계산할게요. 이제 제가 있으니 이런 건 다 저한테 맡기세요. 에이, 무슨 소리야. 저번에도 오서방이 다 내는데 이건 우리가 낼게. 아닙니다. 사위인데 당연히 제가 내야죠. 이런 모습 덕분에 친정부모님은 흐뭇하게 웃으셨고 이런 사위 있어서 참 든든하다고 칭찬하실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 그 진지한 모습에 안심했고요.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본 모습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모습을 드러낸 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요. 가족끼리 고깃집에 갔을 때였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남편도 식사 내내 즐겁게 대화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자 당연히 남편이 계산할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도 늘 본인이 나서서 계산하겠다고 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 남편한테 고마우니까 저는 남편이 계산한 밥값만큼 생활비에서 빼서 남편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산대로 먼저 가시는데 남편은 그냥 자리에서 물만 마시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그런 아빠보다 더 먼저 가려고 부산 떠는 사람이었는데 왜 저러고 가만히 있지? 아빠가 계산대로 가는 걸 못 본 것도 아니고 왜 저러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기, 계산은? 그러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아버님이 계산하려고 가시는데 내가 나서는 게 더 실례 아니겠냐고요. 그러고는 하던 대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짝 황당해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결혼 전 그 당당하던 태도는 어디로 갔나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계산하겠다며 아빠를 막아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계산하시게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우리가 뭐 애도 아니고 다 커서 결혼했는데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제가 계산했고 남편한테 왜 계산 안 했냐고 따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결혼 전에 본인이 다 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진짜 남편만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려니 이해하고 넘겼어요. 그 전에 아빠가 하도 본인이 사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남편이 아빠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후 명절이라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는 큰 집 어르신들 챙기느라 정신없으셨고 저는 눈치껏 카드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남편이 또 딴청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일부러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결제하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슬쩍 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히 나설 필요 없어. 장인어른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지. 결혼할 때 먼 길 와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당연히 우리가 계산해야지. 아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오늘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알아? 괜히 나서면 더 이상해져. 그냥 두는 게 맞아. 저는 계산하겠다고 하고 남편은 하지 말라고 말리고 그렇게 둘이 옥신각신하며 실랑이 하고 있는 사이 아빠가 먼저 결제하셨어요. 그 모습에 제 얼굴이 화끈거려서 결국 카드를 도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빠가 씁쓸하게 웃는 걸 보니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더군요. 이때 집에 가서 남편한테 왜 그러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모처럼 장인어른이 계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결혼식 때 축하하러 많이 와주셨는데 겸사겸사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아빠 체면도 세워드리고 좋지 않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결제야 나중에 또 얼마든지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는데 얼마 후 또 결제를 내빼는 남편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결혼 준비로 바쁘고 힘들어할 때 가족끼리 모여 응원 겸 밥을 사주자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번만큼은 남편이 먼저 나서겠지 하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식사가 끝난 뒤에도 남편은 여전히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아버지가 계산을 하셨죠. 제가 계산하겠다는 거 아빠가 괜찮다면서 막내딸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런다며 계산하셨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지갑을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동생 응원하려고 만난 자리였잖아. 그럼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또 가만히 있더라? 장인어른이 계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길래 가만히 있었지. 원래 집안 큰어른이 계산하는 거야. 내가 나서는 게 더 우스운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 목소리에는 짜증 섞인 기운이 묻어 있었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 말 안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때마다 남편은 어른이 계산하겠다는데 나서는 게 도리가 아니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했어요. 진짜 말이나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저런 식으로 우겨대니까 밉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후로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친정과 식사 자리가 있을 때마다 남편은 늘 뒷짐만 지고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카드를 꺼내면 그제야 따라 일어나곤 했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식당을 나오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장인어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사주시고 역시 장인어른은 통이 크시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달아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웃는 척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이 날 만큼
부끄러웠지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보여줬던 든든한 사위의 모습은 전부 연기였다는 걸요. 결혼 전 친정 부모님 앞에서 쇼하듯 계산하려는 척을 했고 결혼 후에는 그마저도 필요 없어지니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그렇게 든든한 척, 책임감 있는 척 굴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개눈 감추듯 싹 사라졌습니다. 한 입으로 한 말을 지킬 줄 모르는 예의 없는 인간인 거죠. 저는 그때부터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회사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맥주를 하나 따더군요. 그 꼴을 보니 저는 내심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진짜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결혼하고 나면 맞춰가야 할 것들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으로 자주 싸우기도 하고 서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건 단순히 서로 잘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과 후의 행동이 너무도 달라서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향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시댁 식구들이랑 밥 먹을 때는 그렇게 잘 열리는 지갑이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는 야박하다는 거였어요. 이런 내속도 모르고 술 먹고 들어와서 또 팔자 좋게 술 마시는 남편을 보니 울컥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나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 왜 친정 부모님이랑 밥 먹을 때마다 단 한 번도 계산을 안 해? 아무리 아버지가 계산하신다고 해도 그렇지. 당신이 내면 안 돼? 당신이 결제해도 어차피 나랑 같이 내는 거잖아. 시부모님이랑 식사할 때는 알아서 계산 잘하더니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고. 매번 아빠가 계산하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아니?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한테 쌓인 감정이 이날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마음에 담아둔 말을 다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본인이 다 결제한다고 나서더니 결혼하니까 왜 달라졌냐고. 결혼했으니 이제 더 이상 잘 보일 이유도 없다. 뭐 이거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러자 술을 홀짝이며 잠자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잔뜩 술 기운이 오른 얼굴로 저를 보며 피식 웃더니 기가 막힌 말을 내뱉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왜? 다 잡은 물고기한테 돈을 왜 써? 그리고 나는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한테만 돈 써. 당신 친정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말해봐. 없지? 그러니까 그냥 얻어먹으면 되는 거야. 남편의 취중 진담을 듣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술에 취해 나온 말이라고 해도 그게 남편 속마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너무 놀라서 차갑게 남편을 바라보며 지금 뭐라고 했냐고 다시 말해보라고 했더니 남편은 다시 한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실속 있게 살아야 한다고. 괜히 쓸데없이 돈 쓰는 게 바보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뻗어버렸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을 흔들어 깨워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든 배신감이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세상에 어떻게 처갓집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너무 이기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술에 잔뜩 취해서 코 골고 자는 모습을 보니 너무도 꼴 보기 싫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제대로 잠도 못 잤지만 혹시 남편이 술기면 망언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어제 술 취해서 한 말 기억해? 도움되는 사람한테만 돈 쓴다는 말 말이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남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진심으로 한 말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 생각이 틀렸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농락하듯 오히려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해도 기억이 난다고요. 본인이 돈을 꼭 내야 할 만큼 처갓집이 못 사는 수준도 아닌데 뭐하러 돈을 내냐고, 괜히 돈 쓰고 생색낼 필요가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 마지막 희망까지 모조리 사라졌어요. 그건 술 마셔 한 실수도 우연히 내뱉은 말 실수도 아닌 남편의 진짜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이 이해됐어요. 결혼 전에만 쇼하듯 계산하려고 했던 것도, 결혼 후엔 단 한 번도 지갑을 열지 않았던 것도, 결국 남편은 제 친정을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했던 겁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돈을 쓰기 싫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이 너무 치욕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인간과는 더 이상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갈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나가는 돈 아깝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은 우리 부모님에게 나가는 돈을 아깝게 여겼다는 게 너무도 괘씸하고 용서가 안 됐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내뱉은 그 한마디, 도움되는 사람한테만 돈을 쓴다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술김에 나온 말이라 생각하려 했어요. 진심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지만 제발 그러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맨정실에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걸 듣는 순간 그게 이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보기로 했어요. 결혼 초 맞벌이를 하면서도 저는 집안일 대부분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거리, 빨래, 청소, 온통 어질러진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늘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에 왔으면 청소 좀 해놓지. 여태 그러고 있었어?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설거지 좀 해. 아, 피곤해.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집에 와서까지 일해야 해? 누구는 뭐 놀았어? 나도 일하고 똑같이 피곤해. 잔소리 좀 그만해. 집안일은 네가 더 꼼꼼하니까 네가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나는 당신이랑 하는 일이 다르잖아. 지금 그냥 누워서 쉬는 것 같아 보여도 나 지금 핸드폰으로 업무하고 있는 거야. 집에 와서도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해보니 남편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런 말들로 합리화했습니다. 본인은 퇴근해도 퇴근한 게 아니라면서 집에서 업무 보고 있는 거 불쌍하지 않냐고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좋게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쌓였어요. 결혼 전에는 같이 힘 합쳐서 가정 꾸려나가자던 남자가 정작 결혼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한테만 떠넘기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했어요. 남편 말대로 집안일은 제가 더 잘하고 꼼꼼하니까. 어차피 남편이 해도 한 번 더 제 손이 가야 했거든요. 그럴 바에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남편한테는 쉬운 것들로 도와달라고 시키고는 했습니다. 바쁘고 힘들다고 툴툴거리기는 해도 해달라고 하면 마지못해 하기도 해서 더 이상 뭐라고 안 했어요. 저는 이런 거 이해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하듯 남편도 우리 친정 부모님께 잘한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이것 말고도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생각나더라고요. 남편과의 대화는 언제나 일방적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꾸려가려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휴가를 어디로 갈지 얘기하려 해도, 생활비 사용에 대해 상의하려 해도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죠. 그런 건 본인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도 가정일인데 나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으니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믿고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내가 아니라 무슨 남편의 부하같이 느껴졌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제 말 한마디에 쩔쩔매던 인간이 결혼해서는 아주 본인 마음대로 굴더라고요. 그래도 그걸로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기는 해도 트집 잡고 화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보다 생활력이 더 강해서 돈 관리를 거의 남편이 했거든요. 귀찮은 일을 제가 하는 것보다 남편이 도맡아서 하면 저도 편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 두었어요. 괜히 그런 일로 감정 상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그저 각자가 맡은 일 터치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양가 부모님께 잘하면 그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남편은 또 한 번 저를 실망시켰어요. 남편이 제게 10,000원을 쏟아낸 뒤에 저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결심을 굳히게 만든 계기가 바로 돈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관리하는 통장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같이 모으는 돈과 생활비를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기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선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쓰고 정작 저와 제 가족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지갑을 열지 않은 거였죠. 이 일로 남편한테 도대체 이게 뭐냐고 화를 냈는데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게 뭐 어떻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이때도 술에 살짝 취해 있었는데 본인이 친구들 만나서 한턱 쏘니까 다 고마워했다고. 역시 돈을 써야 인맥이 돈독해진다고. 그게 다 투자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한 대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자기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아낌없이 쓰면서 왜 우리 가족 자리에는 한 번도 안 내냐고. 아버지가 매번 내시는 거 부끄럽지 않냐고. 무엇보다 우리 둘이 같이 모은 돈을 가지고 왜 너 혼자 생색내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한테 뺨 맞고 버럭 화를 내며 그건 자신의 인맥이지 않냐고.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친정은 솔직히 본인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며 돈만 빼먹으려고 하지. 정작 돈 들어오게 도와준 적 있냐면서 뻔뻔하게 이야기하는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 인간은 사람을 조건으로만 바라보는구나.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가볍게 여기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서 고민하던 이혼을 확정지었어요. 남편이 술 먹고 한 발언은 이런 수많은 일들에 정답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만 쇼하듯 든든한 사위인 척 했던 것도, 결혼 후 지갑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도 결국은 다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남편의 본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사람을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구는 너한테 소름 끼치고 정 떨어져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이혼하자고 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끝내야 한다고요. 제 마음속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의 본심을 확인한 뒤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 말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남편을 향한 분노는 도무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남편이 제게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가족을 그렇게 저울질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는 병이 나겠다 싶어서 결국 엄마를 불렀습니다. 어차피 이혼하기로 결심한 거 더 이상 친정 부모님께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친정 식구들하고 밥 먹을 때 단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잖아. 처음에는 이유가 있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일부러 그러는 게 보이더라고. 며칠 전에는 술에 취해서 그런 말을 했어. 나는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한테만 돈을 쓴다. 친정은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굳이 돈 쓸 필요 없다고. 엄마, 이게 말이 돼? 난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말을 하는데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듣고 계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더 웃긴 건 다음날 맨정신에도 똑같이 이야기했다고. 술김에 실수한 게 아니라 그게 진심이었던 거라고요. 결혼 전에 엄마하고 아빠한테 보이는 행동과 말들은 모두 쇼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주름진 이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래? 결혼 전에 든든해 보이기는 했지. 네 말 들어보니 저놈은 인생을 거래처럼 사는 놈이구나.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실 엄마는 저 몰래 남편의 차를 새로 하나 사주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거래처에서 좋은 조건으로 차가 나와서 계약까지 다 해뒀다고요. 하도 둘의 힘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뭐 하나 보태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 잡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고 사위체면도 세워주고 싶어서 차를 선물할 생각이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슴속에서 억눌러 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나 자기를 생각하고 도와주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너는 그따위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 친정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지 또다시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 없다고 엄마가 그 인간한테 차를 선물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말해서 참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역시 결혼 전과 후의 행동이 달라도 그래도 내 딸한테는 잘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을 응원하고자 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괘씸해 하셨고 당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면서 그놈이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여길 줄 알았다면 애초에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를 악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딴 놈한테 차를 사줄 필요가 없다고. 시간이 지나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고 계약한 차가 나오면 그냥 팔아버릴 거라고요. 그때 제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계약한 차는 이미 생산 단계에 들어간 상태라 위약금을 물어도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가 나오면 그냥 팔아버리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제게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차를 왜 달라고 하는지 영문을 모르는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로 그 인간에게 복수할 수 있겠다고요. 시간은 흘러 드디어 새 차가 나왔습니다. 번쩍이는 새 차가 집 앞에 세워진 순간 제 머릿속이 준비해둔 그림이 완성됐어요. 차를 직접 보니까 남편이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자인이고 성능이고 죄다 남편이 좋아할 만했습니다. 이 차를 본다면
좋다고 군침을 흘게 뻔했거든요. 저는 일부러 남편이 퇴근할 무렵 차를 집 앞에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멀리서 차를 보고 예상대로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다가왔어요. 이 차 뭐야? 우리 집 앞에 왜 이런 차가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차 키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 엄마가 사위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어떻게 하셨는지 딱 사위가 좋아할 만한 모델로 마련해 주셨다고. 사위체면 세워주려고 이렇게 멋진 차를 선물로 준비하신 거라고 하자 남편의 눈빛이 번쩍 빛나더니 어린애처럼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진짜야? 와, 대박! 아니, 장모님이 웬일이야? 이런 기막힌 생각을 다 하시고? 내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어서 키를 줘봐, 어? 안 좀 살펴보게. 남편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대고 내부를 살펴보려고 했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자 제 손에 들려있는 차키를 발견하고는 차키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그냥 가만히 쳐다보며 빙긋 웃을 뿐이었어요. 남편은 뭐하고 섰냐고 빨리 달라며 제게 다가왔고 제 손에 들린 차키를 덥석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단히 쥔 손에서 키를 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달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줘봐. 내 차라며. 그럼 빨리 살펴봐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장모님이 주신 선물인데 구석구석 살펴봐야지. 이 말을 하면서 남편의 표정은 참으로 벅차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인간이 짓던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찌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든지.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을 억누르며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 차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고요. 아니, 그럴 거 없어. 이 차 네 거 아니거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장모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이라며. 사위 체면 세워주려고 사주신 차라고 했잖아. 새 차를 보고 눈이 돈 남편은 자신의 차라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아니라고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는 넣어주려고 엄마가 뽑아주신 차인데 너랑 나랑 이혼할 거니까 이 차는 네게 아니지 않냐고요. 이혼하면 사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이 차를 왜 너한테 주시느냐고. 이미 친정부모님께 이혼하겠다고 다 이야기해 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차에 정신이 팔려서 이혼하자는 제 말을 까먹었는지 남편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장모님께 이혼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홧김에 한 말이 아니고 진심이었어? 남편은 제가 홧김에 내뱉은 말인 줄 알았는지 이혼이라는 말에 사색이 되어서는 정말 본인이랑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너처럼 사람을 수단으로만 보고 계획적으로 돈 쓰는 인간이랑 소름 끼쳐서 어떻게 같이 사냐고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혼은 네가 그동안 해온 행동들이 만든 결과라고 했어요. 네가 이렇게 기회를 날린 거니 이런 차를 가질 자격도 우리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키를 꽉 쥐고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싸놓은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그걸 차 트렁크에 싣자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황급히 저를 막았어요. 뭐 하는 거야? 이 집은 다 뭔데? 말했잖아. 너랑 이혼할 거라고. 한 공간에 한순간도 같이 있기 싫은데 어쩌니? 내가 짐 싸서 나가야지. 친정집으로 갈 거니까 연락하면 법원 앞으로 나와. 남편이 가지고 싶어 하던 차에 제 짐을 넣고 약 올리듯 차키를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울부짖듯이 소리쳤어요. 안 돼. 이 차는 내 거야. 차에 타려는 저를 막아 세우며 이 차는
자신의 차라고 소리쳤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왜 너희냐고 물었더니 장모님이 내게 주시려고 뽑은 차가 아니냐고 했어요. 이혼하기 전에 뽑아주신 거니까 당연히 자신의 것이 아니냐며 우겨댔습니다. 아무리 이혼하기로 했어도 자신에게 주려고 뽑은 이상 자신에게 지분이 있으니 순순히 내놓든지 아니면 이혼할 때 반반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자격으로 이 차를 넘보냐고. 아무리 넣어주려고 뽑은 차라고 해도 엄마가 내게 주신 차라고 했습니다. 뽑아준 사람이 나한테 준 건데 왜 네 거냐고. 우길 걸 우기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죽어도 이 차는 포기할 수 없다며 정 못 주면 돈으로라도 달라고. 여태까지 본인이 우리 친정 부모님께 한 짓도 있고 쓴 돈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길래 네가 우리 부모님께 한 게 뭐가 있냐고 했죠. 웃기고 있네. 네가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한 게 뭐가 있는데? 결혼 전에 밥 몇 번 사드린 거? 누가 너더러 사래? 네가 좋아서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난리야? 그렇게 치면 나는 뭐 네 부모한테 아무것도 안 했니? 나도 이것저것 사드린 거 많아. 정말 웃기는 인간입니다. 친정부모님께 한 짓을 무슨 투자라고 생각한 건지 그렇게 돈 쓰면 땡인데 그걸 돌려받으려는 심보가 우스웠어요. 누구는 뭐 쓴 돈 없나. 따질 거 다 따지면 끝도 없는 법입니다. 네가 이런 식으로 굴면 나도 받을 거 다 받아내겠다고 했어요. 과연 너랑 나랑 둘 중에 누가 더 양쪽 부모님께 돈 많이 썼나 한번 확인해 볼까 했더니 슬쩍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기 결혼 당한 거라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책임감 있는 척 든든한 남편 사위인 척 굴더니 결혼하고 나서 네가 한 짓들을 생각해 보라고. 오히려 나한테 빈대처럼 붙지 않았느냐고. 네가 사람이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쓴 돈 챙기려고 하냐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너 때문에 손해본 거 다 청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고 했죠. 너 같이 모은 돈을 네 돈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했잖아.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그거 네 돈 아니야. 네가 내 돈 쓴 만큼 받는 건 당연하고 이혼의 책임까지 물어서 더 챙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제가 차에 올라타지 못하게 거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발로 뻥 차버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뒤에서 남편이 울부짖듯 소리치더니 황급히 일어나서 차 문을 두드리며 가지 말라고 이야기 좀 더 하자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어요. 그 꼴을 보니 나름대로 통쾌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질질거릴 거 어디서 센 척을 하고 앉아 있었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애처로운 표정으로 제 이름을 수도 없이 불렀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복수할 만큼 했고 이제 남은 건 자유롭게 내 길을 가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차 앞에서의 소동은 우리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지분을 주장하며 바짓가랑이에 매달렸고 제 눈엔 그저 추하게 보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차에 시동을 걸며 결혼 생활을 끝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안 하고 남편이 좋게 좋게 인정하기를 바랬지만 남편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이런 식의 이혼은 말도 안 된다며 버텼어요. 이혼은 안 돼. 내가 잘할게. 다시 시작하자. 조금 싸운 거 가지고 이혼하자는 게 어디 있어.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마지막에는 수단을 바꿔서 본인은 이혼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저한테 사기 결혼이라는 증거가 있냐, 우리가 공동으로 모은 돈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했습니다. 겨우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변호사 앞에서까지 우겨대던 남편에게 저는 결국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동통장에서 제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해 사용한 기록.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간 뒤 친구들과 흥청망청 쓴 카드 명세 등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까지 틀어줬습니다. 그 녹음 안에는 본인 입으로 인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 무조건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한 이상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수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더 유리해질 테니까요. 그걸 몰랐던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버버거렸어요. 결국 법적으로 불리한 건 남편 쪽이었죠.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했을 때 남편은 한순간에 늙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해야겠어? 그래도 우리가 한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후회 안 할 자신 있냔 말이야. 후회를 왜? 후회는 네가 해야지.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모르니? 몰랐으면 이참에 배우고 후회 좀 해. 그래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반성할 거 아니야? 아무튼 다 끝났으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그 말을 끝으로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끈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그런지 이혼은 제 쪽으로 유리하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돈 쓰기 싫어서 아끼고 아끼더니 결국은 저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나섰고 남편은 잔뜩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울며 겨자 먹는 표정으로 제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마치 답답한 구울 안에서 햇빛이 쏟아지는 들판으로 나온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두 팔 벌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돌아보면 제 결혼 생활은 사기와도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든든한 남편, 책임감 있는 사위인 척했지만 결혼 후 드러난 본 모습은 달랐어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지갑을 열지 않았고 사람을 오로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가하던 남자였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결국 차 하나에 눈이 멀어 집 앞에서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며 울부짖는 꼴을 보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편은 차도 사랑도 신뢰도 모두 잃었고 저는 오히려 그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요.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 작은 차이를 그냥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은 쇼가 아니고 가족은 투자나 계산으로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겉으로 번듯한 말 몇 마디에 속아 평생을 망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도요.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도 그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만 당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친정 가족 앞에서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언제나 저를 믿어주고 지켜주는 친정 부모님이 있기에 앞으로 어떤 길도 두렵지 않아요.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